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현인들의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사마천과 피케티라는 제목으로 베이투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돈의 이치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마천과 피케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 속의 인물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로 지난 한 2000여 년 동안 웬만한 역사가들은 그 사기를 이용할 정도로 역사자들의 어떤 그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런 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테드진 씨께서 이 사기는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세상의 이치와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엔 돈의 이치까지 담고 있다.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난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해도 쉬웠다. 그런 반응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고 기대가 크거든요. 그럼 이제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사마천의 그 돈의 이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가 네. 지금으로부터 뭐 한 2100여 년 전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시대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았었대요. 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황제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밥 먹을 때 뭐 오케스트라를 옆에 두고 먹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천이 그 이제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그런 황제들의 삶을 조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평범함 속에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도 보고 네. 인터뷰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돈의 이치, 네. 그 부의 비밀을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 3가지 포인트를 리마인드를 그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요. 네. 사마천이 한 얘기가 그 첫 번째가 돈의 이치를 알면 누구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돈의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쪼들리는 가난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고 그래서 돈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돈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유령과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또 아주 뭐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담는 그릇이 너무 조그마면은 흘러 넘치든지 뭐 돈을 이제 못 담아낼 것이고 그래서 네.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신이 만약에 재물이 없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아라. 그리고 당신이 재물이 조금 있다면 머리를 써서 그 재산을 키워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시기를 노려서 그 부를 늘려라 라는 그 아주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얘기일지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니까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다 나네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엔 그 얘기는 이제 재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재능이 그 사람의 부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사마천이 이야기한 돈의 이치, 또 사마천이 정의하는 돈의 어떤 개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두 번째였나요?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좀 와닿을 듯 하면서도 긴가민가하는 약간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피케티의 교수를 통해서 사마천이 이야기한 돈의 이치, 그리고 또 돈의 정체,
돈의 개념이나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지 궁금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피케티 교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사마천이 얘기한 돈의 이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마천이 21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피케티 교수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네. 이제 파리 경제대학교 그 교수님, 파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네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계신 인물이시죠. 그 지금 현재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학술 저서를 쓰셨는데 그게 학술 저서로는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대박을 일으킨 네네, 그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로 됐죠. 신드롬을 일으킬 네, 정도의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까지 그 만들어낸 그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귀에 딱 꽂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1세기에는 당신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그 속도보다 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네. 그거를 그 사마천이 2000년 전에 그 인물의 이전에 3000년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피케티는 사마천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분석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속도를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트렌드를 밝혀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천과 피케티를 네. 잘 들여다보면 피케티 교수의 주장 그리고 사마천이 말하는 돈의 이치, 돈을 담는 그릇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잘 비교를 해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 말 자체에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이라는 베스트셀러 어떤 학술 저서를 통해서 그전에는 사실 웬만한 경제학자들이 하지 못했던 자본의 속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피케티 교수라는 분이요, 좀 증명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분을 통해서 뭔가 좀 강조,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인간 사회 지금도 좀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슈를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밝혀낸 분이 바로 이 피케티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분의 업적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엔 테드슨 씨가 나름대로 해석하시기에는 사마천이 이야기한 돈의 이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네, 사실은 이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예요. 그것도 이 불평등 문제,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 문제를 이제 지난 역사를 광범위하게 분석해가지고 네. 이제 현실태하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럼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불평등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이제 던져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사실 논란은 많습니다. 그리고 피케티 교수가 이 책에서 그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 것도 제가 듣기에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이건 좀 이제 그 솔루션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네. 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네. 그 상속세를 엄청나게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네네네. 공감하기 힘든. 솔루션이지 네네.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는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돈을 버는 속도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어떤 그 트렌드를 예측을 또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자, 돈하고 사람하고 돈 벌기 시합을 하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은 결국엔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맞죠. 이제 결국에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자본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수익률을 발생시켰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 수익률이 우리가 일해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어떤 그런 수익보다 더 빠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이 조금 헛갈리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얘기인지 콕 집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케티가 그 숫자로 밝혀낸 부분이 네. 이제 지난 역사를 분석을 하면서 이 자본 수익률과 네. 소득 성장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자본 수익률을 R이라고 놓고요. 네. 소득 성장률을 G라고 놨을 때 R이 항상 G보다 컸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건데요. 네. 소득 성장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경제 성장률 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GDP, 네네. 국민 소득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자본 수익률하고 소득 성장률이 지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서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 성장을 해왔는가를 네. 비교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 이제 소득 성장률은 GDP 성장률이고요. 자본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자본 수익률은 결국 이제 돈, 그 중에는 이제 금이 해당이 될 거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 성장률과 자본 수익률은 도대체 이제 얼마만큼 앞서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자본의 대표적인 네. 그 네 가지 항목 말씀하신 대로 금, 주식, 채권, 네. 부동산인데요. 그 이제 지난 300년간의 데이터는 아주 비교적 그 이제 정교하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0년부터 1700년까지의 데이터는 어떤 뭐 고증이나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추론 또는 이제 평가를 한 결과고요. 네. 이 피케르 교수가 밝혀낸 게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그 말씀하신 자본 수익률은 연평균 4% 5%를 지속적으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 성장률은 1% 2%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그 그러네요. 현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195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이제 소득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바짝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꺾어지면서 2050년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2100년까지는 다시 1%, 1, 2%대까지 아예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950년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차, 2차 네.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가 찾아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죠. 우리나라도 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었고요. 그렇죠. IMF 전까지만 해도 좀 성장 속도가 되게 경제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네. 중국도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한 시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반짝 따라잡았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피케르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제 그 자본 수익률하고 개인의 소득 성장률이 조금 더 그 벌어지는 다시 소득 성장률이 다시 1, 2%대로 내려앉는 그러니까 삶이 더 팍팍해지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사실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설 자리,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는 점점 이제 줄어든다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빈부격차라는 게 아까 뭐 빈익부, 부익부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더 커지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얘기,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게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이미 피게르 교수는 이미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지금 하고 네네네.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예전에도 커버를 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 네. 오면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한 30~40%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소득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피케리 교수가 그 얘기한 게 정말 그 사실에 가까운데 정말 그걸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그 미스터 킴과 미스터 리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미스터 킴은 금수저, 네. 미스터 리는 흙수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둘 다 학력도 비슷하고 지식도 비슷하고 재능도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둘 다 연봉 한 8만 불씩 벌어요. 네. 네, 근데 연봉 8만 불을 벌어서 세금 내고 생활비 내고 뭐 월세 내고 뭐 이제 주거비 내고 하면은 남는 건 별로 없는, 버는 거는 대부분 다 생활비로 소진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금수저 미스터 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300만 불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칠게요. 네네. 네? 근데 미스터 리는 흑수저 미스터 리는 한 푼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미스터 김은요, 그 이 300만 불의 자산이 연평균 5%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수저 미스터 김의 자산은 한 800만 불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스터 리는 20년 후에 아직도 빈털터리.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도 네, 좀 맞아요. 겁나는 그런 현실이고요. 네. 이런 불공평한 그 세상이 이제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는 이제 경종을 울린 거고요. 여기서 그 우리가 이걸 하나의 그 현실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말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천이 주장하는 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자본,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놓자라는 거고요. 예? 그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네. 그릇은 금을 담을 수도 있고, 주식을 담을 수도 있고, 채권을 담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그릇이 좀 더 확실한 그릇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뭐 네.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자체가 그동안은 없었던 얘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 좀 안전하고 확실한 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아닐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그 얘기를 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들을 다루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그 돈을 담는 그런 얘기를 마저 좀 해보고요. 네, 그 뭐 안전하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그릇이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이제 빠른 속도로 돈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피케리 교수가 이제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그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본 수익률하고 소득 성장률의 차이가 나는 거는 밝혀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아직 분석이 좀 미흡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차이가 나는지를 네.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러면은 정말 사마천이 이야기한 돈의 이치, 그리고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자본 수익률과 소득 성장률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왔고 앞으로도 차이가 날 건지가 좀 피부에 와닿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돈을 담는 그릇 이야기, 왜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마저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걸 연구하셨네요. 정말 네. 재테크 전문가다우십니다. 많이 연구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현실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의 이치가 저희 세상의 이치와 어떻게 맞닥뜨려지는지, 일치하는지를 좀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의 정체부터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정체는 언제 밝혀질까요? 다음 시간 정도에 좀 네, 밝혀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돈이라는 게 그 우리 지갑에 있는 종이, 네, 종이돈 지폐하고 동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게 무엇인지 다음 네.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 역사 속 인물인 사마천과 오늘날의 경제학자 피케리 교수도 결국 알고 보면 돈의 이치와 개념,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론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세와 돈만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재테크에 눈을 떠서 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던다면 삶의 질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주제를 갖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